평상시에 이렇게 기름진 거, 단 거, 또 맵고 짜고 그런 걸 전혀 안 먹었어요. 그랬는데 전당에 수치가 134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적이고 억울한 거예요, 제가. 제가 이제 마른 당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만 당뇨 수치가 올라가면 살이 빠지고 근육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에서 보니까 계단 운동이 좋더라. 그 후 2년 동안 계단 운동을 꾸준히 한 김금숙 씨. 최근 혈당 수치는 정상 범위로 확인됐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꾸준히 하루에 한두 번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렇게 당도 많이 떨어지고 이렇게 몸은 허약한 것 같아도 근육량은 그렇게 약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올해 유럽 심장학회에서는 계단 오르기를 한 사람들에 대한 연구들을 종합해 메타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계단 운동은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을 낮추고 모든 원인에 의한 총 사망 위험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박수 변화의 평균값을 통해서 본 운동 강도는 계단 오르기가 가장 높았고 분당 소모 칼로리 역시 계단 오르기가 가장 높았습니다. 근활성도 측정 결과 걷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계단 오르기는 측정 부위별로 가볍게 달리기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절염 등급을 우리가 1부터 4까지 보통 엑스레이에서 나누는데 환자분은 3기 정도 관절염을 가지고 계세요. 관절염 3기에 이렇게 있는 분들 중에 통증을 굉장히 호소하는 분들 실제로 많이 계세요. 목 긁는 분도 계시고 좀 많이 걸으면 물이 차서 고생하시는 분도 많고 환자분은 거의 불편함이 없다고 말씀하셔 주셨어요. 그 말은 유추 해석해 보건데 계단 보행 올라가는 거 많이 하고 계시고 그래서 근력 강화를 잘 하신 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운동 잘하고 관리 잘하셔가지고 통증만 없다 그러면은 수술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평생 수술 없이도 잘 지내실 수 있어요. 네. 김금숙 씨는 노화로 연골이 부분 손상돼 바깥쪽 관절 간격이 좁아진 퇴행성 관절염 3기에 해당합니다. 이 정도 관절염과 영업파열이 있으면은 통증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분은 워낙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하시니까 근력 관리가 잘 돼서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 지적적인 통증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통증까지도 잘 관리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인체가 노화를 겪으면 무릎 관절이 닳아서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돼 통증을 겪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런데 평상시 계단 운동 같은 하체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해온 경우 대퇴사두근과 엉덩이, 종아리 근육 등 하지 근육이 발달합니다. 이런 경우 퇴행성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돼도 무릎 통증을 느끼지 못하거나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절한 계단 운동이 발달시킨 대퇴사두근과 대퇴사두근 힘줄, 무릎 인대가 무릎뼈와 앞쪽 관절을 지지해서 안정성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통증을 못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산에서 계단 운동을 했던 김정숙 씨는 장시간 운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 아파트에서 계단 운동을 했던 최효섭 씨는 무릎 통증으로 현재 잠정 중단한 상태입니다. 김정숙님 같은 경우는 이제 무릎 관절염도 일부 이제 시작이 되신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무릎 관절 안에 관절 삼출물도 좀 증가돼 있고, 그리고 활액낭염도 좀 보이시는 상태고, 또 내측 반월상 연골에서도 일부 손상 소견이 보이시는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거위발 건염이라 그래서 허벅지에서 종아리 쪽으로 내려가는 힘줄에서도 이제 염증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년 무릎 통증의 흔한 원인은 연골이 손상되거나 닳아 없어지는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충격을 흡수해주는 반월상 연골판이 노화로 쉽게 파열돼 관절염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흔한 통증 원인은 힘줄에 발생하는 염증, 대퇴사두근 건염, 거위발건염, 슬개건염, 장경인대 증후군이 대표적입니다. 심하지 않은 경우 보존적 치료로 회복이 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 원인은 관절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기름주머니, 점액낭에 염증이 생기는 점액낭염입니다. 활액낭염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흔히 무릎에 물이 찼다고 표현하는 증상입니다. 관절 노화나 무리한 사용이 원인입니다. 최효섭님 같은 경우에는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것이 많이 심하거나 이런 건 아니긴 한데 워낙 또 운동을 열심히 하시고 좋아하시고 하다 보니까 무릎 관절 안에 조금 더 부어 있는 부분이 있었고 관절 삼출액이 좀 증가 있는 부분이 있었고 활액막염도 증가 있는 부분이 보이고 그다음에 연골 같은 경우에도 부분 조금씩 연골 연화증이 진행돼 있는 부분이 있으셨는데요. 다음엔 두 지원자의 평소 운동할 때 움직임과 자세를 인공지능을 통해 분석했습니다. 두 지원자 모두 계단 운동은 가능한 상태. 다만 김정숙 씨의 경우 무릎이 과도하게 굽혀져 부하를 가중시키는 자세의 교정과 근육량을 늘릴 것을 권유받았고 최효섭 씨의 경우 체중 감량과 팔자걸음 및 터벅터벅 딛는 걸음걸이 교정을 권유받았습니다. 안 아프신 범위 내에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점진적 과부하를 걸어주는 것이 근육 성장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관절 통증이 없으면 조금씩 늘려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분석을 바탕으로 한 대학교 스포츠 건강관리학과의 도움으로 두 지원자의 4주간 계단운동 실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지원자들의 기초체력 평가 검사. 그다음 지면 반력기 위에서 일어서고 앉는 힘과 균형을 측정해서 지원자들의 평형 감각을 평가했습니다. 두 지원자 모두 좌우 균형이 깨져 있어 계단 운동 시 낙상 위험에 주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정숙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일어나는 단계에서 우측의 힘이 15% 정도 더 좌측보다 높게 나오셨어요. 일어나는 동작에서 지금 아마 통증이라든지 아니면 불편함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최효섭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요. 일어나고 앉는 동작 모두 20%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일상생활을 하실 때 이제 조금 낙상의 위험이나 이런 것들에 지금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이신 거죠. 두 분 모두 체력 수준이 고령기에 중요한 체력 4가지가 다 표준 이하로 상등급 이하로 굉장히 낮은 수준을 나타냈기 때문에 무턱대고 계단 걷기 운동을 시작한 것이 아니고 첫 한 주 동안에는 근력하고 심폐지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기초 체력 향상 운동을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두 지원자들을 위한 단계별 계단 운동 4주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첫 주는 계단 운동 준비를 위한 기초 체력 강화 운동입니다. 다양한 운동을 해왔지만 기초 체력이 불균형한 두 지원자를 위해 근력과 심폐지구력을 키우기 위한 운동을 교육했습니다. 22가지 동작을 각 50초씩 실천하는 운동 프로그램입니다. 두 지원자들은 틈나는 대로 기초 체력 강화 운동을 실천하고 동영상을 찍어 공유했습니다. 둘째 주, 잘못된 계단 운동 자세를 교정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병원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계단 운동 자세를 확인하고 교정을 위한 교육과 반복 훈련을 실시합니다. 다리 힘으로 위로 이렇게 끌어올린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자세가 좋을 것 같고요. 허리 펴고 하나. 계단 운동의 기초인 다양한 걸음걸이를 반복 훈련해서 유연성과 평형성을 높이고 동시에 직접 활용될 하지 근력을 키웁니다. 왼발 쭉 내리고 오른발 쭉 내리고. 두 지원자는 2주차의 기초 체력 운동과 함께 자세 교정 계단 운동을 실천했습니다. (3주차) 본격 계단 운동에 돌입합니다. 두 지원자는 올바른 자세를 반복 훈련했습니다. 좋습니다. 쿵쿵하지 말고 다리로. 무릎 안 나오게. 그렇죠. 초보자를 위한 올바른 계단 운동 자세란 어떤 것일까요? 잘 다 닿게 해주시고. 처음 계단 운동을 실천하는 경우에는 발바닥 전체를 계단에 밀착시켜 걷고 11자 걸음으로 좌우 균형을 맞춰 오르며 몸은 꼿꼿하게, 시선은 정면을 바라봐야 합니다. 운동을 할 때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자세로 했느냐에 따라서 사용되는 근육도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을 뒤에서 핸드폰으로 찍으셔서 내 몸의 균형이라던가
앞으로 쏠리는지 발의 모양이 어떤지 그런 것들을 반드시 한번 평가를 하신 후에 계단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더 큰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좋은 운동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진으로 봤을 때는 관절염 4기까지 진행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4기가 이제 관절염 이제 말기에 해당돼요. 무릎 퇴행성 관절염 4기는 연골 60%가 감소되고 거대한 골극이 보이며 관절 간격이 극도로 좁아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김하수 씨는 설문검사에서 통증과 기능적 불편함은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절염이 많이 진행이 되어 있더라도 일상생활 하는데 기능 제한이 그렇게 없고 통증도 그렇게 심하지 않으면은 당장에 이제 뭐 인공관절 수술이나 이런 걸 하는 것보다는 운동을 통해서 지금의 상태를 조금 더 좋게 유지를 하는 거죠. 계단 운동을 하면 그게 효과가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또 MRI 검사했는데 연골이 없는 그런 분들은 계단 운동하는 거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물속에서 하는 운동을 더 추천드려요. 물속에서 걸으시라고. 예. 김하수 씨는 계단 운동은 하지 말고 자전거나 수영, 걷기 운동을 할 것을 권유받았습니다. 계단 오르고 하는 그런 운동이 무릎 관절에 큰 충격을 줘서 관절 파괴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 운동을 하지 않는 게 낫고 다른 운동으로 근력 강화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외래에서 환자를 볼 때도 환자 무릎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설문지를 많이 이용합니다. 여러 가지 설문지가 있지만 오맥 점수라는 대표적인 설문지가 있는데요. 이는 환자가 무릎을 통증을 언제 느끼는지를 조사하는 방식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어떤 동작 때 또 어떤 활동 때 통증을 느낌을 점수화해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는 방법이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학적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 검사를 통해서 무릎 관절 내에 관절염이 있는지 또는 연골판 파열 같은 다른 이상은 있는지 인대 손상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 그게 의심될 때는 우리가 엑스레이나 MRI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죠. 수업 틈틈이 계단 운동을 실천하는 타니모토 교수. 스포츠의과학부에서 운동을 통한 근육의 변화와 효과를 연구 중입니다. 타니모토 교수는 계단 운동을 할 때마다 계단 내려가기도 꼭 병행합니다. 그런데 계단 내려가기도 운동 효과가 있을까요? 運動としてはすごく楽なんで心肺機能に対してはそんなに運動効果はないんですけど筋肉に対しては非常に発達させるような大きな刺激になる。上げる動きで乳酸がたくさん出るんです。下ろす動きでダメージが起こる。そういう筋肉が受ける微細なダメージというのも筋肉を大きく発達させるための有効な刺激になる。 타니모토 교수는 무릎 관절 손상 염려에 대한 해결책도 찾았습니다. 早くトントントンと降りると関節でその落下のエネルギーを受け止めることになるのでちょっとじわりじわりとゆっくりめに降りていただいたら大丈夫です。トントントンと降りると関節膝とか足首にダメージがいきますから少しゆっくりめでそろりそろりと降り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 타니모토 교수는 계단 오르기와 내려가기의 근육 자극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간단한 실험을 보여줍니다. 주저앉는 동작은 계단 내려가기 동작, 일어서는 동작은 계단 오르기 동작과 유사한 근육 자극이 발생하는데 내려가기 동작의 근 자극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落下のエネルギーを受け止めてますからダメージが大きく起こるのでそれが筋肉を強く大きくする刺激になります。炎症が起きている様子を見るのは運動した次の日に血液を取って調べると降りる動作の方がずっとクレアチンキナーゼの値が高くなるダメージが大きくなるというのが観察できる。 근육이 힘을 발휘하는 상태를 수축이라고 하는데 근육이 짧아지면서 힘을 내면 단축성 수축, 반대로 근육이 늘어나는 상태로 힘을 내면 신장성 수축입니다. 계단 내려가기 운동을 할 때 다리를 뻗어서 아래 계단에 발을 딛게 될 때 대퇴사두근에 신장성 수축이 일어납니다. 이런 신장성 수축은 근육이 늘어나는 동안 계속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근육의 기본 단위인 근섬유의 미세한 손상을 쉽게 일으킵니다. 그러면 위성세포와 단백질이 그 손상을 복구하는데 이런 재생 과정에서 근섬유가 굵어지고 근육량이 늘어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걷기보다는 근자극도가 크고
가볍게 달리기와 비교했을 때도 대둔근과 외측 광근에서는 근 자극도가 오히려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60대 비만 여성들 30여 명을 계단 올라가기와 내려가기 그룹으로 구분해 12주 동안 관찰, 비교한 결과 계단 내려가기 운동 그룹에서만 골밀도 증가가 확인됐고 대사 관련 수칙에서는 더 큰 폭으로 나타났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의 근력도 더 증가됐으며 기능적 체력 변화도 더 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하는 중간에도 틈 나는 대로 자세 교정 계단 운동을 연습합니다. 일단 근육이 그 힙 같은데, 허벅지 같은 데가 단단해졌다? 뭐 그런 느낌을 요즘에 받아요. 점심 식사는 외식을 하지 않으려고 집에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옵니다. 몸무게 많이 나가는 게 과체중이 뭐 만병의 진짜 근원인 것 같아요. 뭐 무릎도 아프지 뭐 그래갖고 금조를 하게 됐습니다. 최효섭 씨는 퇴근하면 아파트 뒷산 입구에서 기초 체력 강화 운동으로 준비 운동을 합니다. 물론 자세 교정 계단 운동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내 임의대로 빨리 올라가려고 하고, 근데 요즘에는 천천히 가더라도 11자, 그다음에 터벅터벅 거리지 않는 거 그렇게 하려고 굉장히 생각하고 걷고 있습니다. 준비 운동을 마치면 계단 운동을 시작하는 최효섭 씨. 배운 대로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신경을 쓰면서 천천히 계단을 오릅니다. 예전보다는 확실히 숨이 안 차요. 자세가 좋아졌고 또 기본 체력도 만들어졌고 했기 때문에 무릎 아픈 건 전혀 없습니다. 지금. 근육이 적은 편이던 김정숙 씨는 권장대로 단백질 섭취량을 늘렸습니다. 입맛도 좋아지고 소화가 잘 됩니다. 제가 이제 단백질 위주로 이렇게 챙겨 먹다 보니까 계단 오르는 것도 쉽고 또 이 근육이 생기는 것 같고 몸의 피로도가 정말 예전하고 너무 많이 달라진 걸 제가 실감이 되더라고요. 김정숙 씨도 계단 운동을 하기 전에 기초 체력 강화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올라갈 때 무릎이 많이 구부러지는 자세를 교정받았던 김정숙 씨. 전에 비해 무릎도 덜 나오고 자세가 많이 안정됐습니다. 전에는 몸을 약간 허리를 구부리거나 걸음걸이가 계단 올라갈 때 불안정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자세가 허리가 이렇게 똑바로 돼가지고 올라갈 때 쑥쑥 이렇게 잘 올라가고 무릎이 확실히 덜 아프고 좋더라고요. 4주 동안 두 지원자는 매일 자신의 운동 모습 동영상을 공유해서 조언을 들으며 조금씩 개선해 나갔습니다. 체중이 부족하던 김정숙 씨는 2kg이 증가했고 하지 근력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비만이던 최효섭 씨는 4주 동안 4kg을 감량했습니다. 하지 근력 역시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좌우 차이도 많이 줄었습니다.